계속해서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녕하세요.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전양임 씨. 집안일을 할 때 수시로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하지만 가장 심할 때는 따로 있다는데요. 계단 올라갈 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한데요. 계단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많이 아파요. 관절염에 찾아온 후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무릎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 관절염 진단 받기 전에는 등산도 다녔고 아주 활기차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관절염 진단을 받고 보니 운동을 좀 끊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통증이 극심할 때마다 뜨거운 수건으로 무릎에 온찜질을 하기도 하고 파스를 붙이는 등 안 해본 것이 없다는데요. 더불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달걀 같은 간식을 섭취하고 있다고요. 관절에 좋다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닭발 그런 음식을 자주 해 먹는데 이런 음식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5년 전 퇴행성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무릎 통증까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살이 찌고 나서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는데 체중과 무릎 아픈 게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절 통증이 고민이라는 또 다른 사례자. 안녕하세요. 저는 목, 어깨, 무릎까지 전신 관절이 아파서 고민인데요. 특히 무릎 통증이 가장 심해요. 예전부터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할 때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거기에 노화까지 겹쳐서 연골이 안 좋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내척 바늘상 연골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괜찮아졌다가 요즘 통증이 다시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혹시 한번 파열돼서 수술까지 받은 연골이 또 파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비타민 D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서 실내 자전거도 타고 걷기 운동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보 정도 걷는 게 좋은지, 혹시 관절 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두 사람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두 분의 사례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등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무릎 때문에 하지를 못하니까 운동도 못하시고 걱정이 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절염 2기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박 교수님? 예, 관절염 2기는 초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자 경우에 연령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경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절염 1기라는 것은 엑스레이상으로 무릎 관절 그 간격이 위아래 뼈 간격이 이렇게 뭐 크게 문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증세만 조금씩 있는 거고요. 2기는 그게 이제 약간 좁아져는 있고 증세가 있는데 1, 2기 다 이렇게 아주 매일 아픈 거는 아니고 간헐적인 통증, 가끔씩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은 무릎 관절이 파열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이 파열됐다는 것과 닳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 교수님? 우리가 연골 파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 변화입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동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런 큰 외력에 의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파열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많이 쓰고 오래 쓰고 닳고 해져서 생기는 것들이 파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설명할 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새 바지를 입으면은 우리가 그냥 가다가 찢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꼬챙이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못이나 이런 데처럼 날카로운 것에 걸려야지 바지가 북 하고 찢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바지를 오래 입으면 닳고 해져가지고요. 그거는 뭉툭한 모서리 걸려도 그냥 북 하고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물의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외상과 같은 큰 외력에 의해서 연골이 찢어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연골에 있는 콜라겐이나 섬유질 같은 것들이 노화가 일어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은 외력, 약한 외력에도 찢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방바닥에 이렇게 쪼그려 앉다가 뜨끔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 타다 뜨끔했다고 그리고 우리 걸어가다가 또는 계단 오르다 이렇게 뜨끔했다고 그러면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사례자분에게도 왜 이렇게 관절이 약해졌을까 스스로 알아보라고 했더니요. 첫 번째 사례자분은 허리 수술 때문에 아마 체중이 늘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오범조 교수님께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근육량이 좀 부족해서일 수 있다고요. 아, 네. 사실은 뭐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아주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무릎에 받는 하중을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걸을 때는 3배, 계단을 올라갈 땐 5배, 계단을 내려갈 때는 8배. 심지어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쫙 이렇게 구부려서 가장 이렇게 걸레질하는 예, 자세요? 걸레질하듯이 쭈그리는 자세에서는 약 15배 가까이 하중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통증이 있다면 그러한 동작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아파질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체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의 통증을 무릎에 받는 하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살을 빼는 게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굉장히 뚱뚱해 보이는 분들 중에 무릎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운이 좋거나 그냥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니고. 근육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과체중처럼 보이더라도 근육이 많기 때문에 네. 무릎에 받는 하중이 이제 다른 데로 분산이 돼서 그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자 같은 분들은 이전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는 것도 체중이 혹시 줄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정한 건강 보험은 근육이었네요. 그렇네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분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세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세, 어떤 자세 때문일까요, 박 교수님? 예,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릎에는 특히 관절은 대부분 구부릴수록 그 관절에 이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들이 그렇죠. 또 방바닥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하는 저런 자세, 쪼그리고 안 앉아 있는 좋아요. 거, 네, 뭐 딥스쿼트를 해서 많이 구부리는 것들을 하게 되면 안 좋은데요. 이게 모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리는 거 많이 구부리게 되면 네. 요 위에 있는 대퇴골하고 아래쪽에 있는 뭐 경골이 돼 있는 그 연골에 하고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이렇게 구부리면 뒤쪽에 이렇게 닿는 면적이 줄어들죠. 그렇네요. 예, 15분의 1까지 뭐 줄어든 데는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압력은 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들이 안 좋아서 이런 자세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골밀도가 떨어지는 뭐 60세 이상의 여성 폐경우 이런 경우는 그 뼈의 손상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관절염은 이 좌식 생활이 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의자 이 생활을 좀 많이 하니까 관절염이 좀 안 걸릴까요, 승 교수님?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자세만 꼭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이나 뭐 체중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절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서양 분들은 이제 침대 생활하고 의자 생활, 소파, 식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한 관절염보다는 체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관절염의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 생활 자세가 쪼그려 앉는 자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과 뒤쪽에 닿는 이런 생활 자세로 인한 관절염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자분은 아마도 이 콜라겐 때문에 이제 닭발을 먹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교수님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소금을 줄이라. 그러니까 닭발 안 좋다는 얘기죠. 닭발이 짜고 맵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은 닭발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뭐 닭발 조리를 잘하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닭발을 생으로 먹지는 않듯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소금, 나트륨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콜라겐 이런 게 들어있는 걸 먹는다고 내 몸에 콜라겐이 바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단백질의 보급원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내 몸에 다른 데 가서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데 쓰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게 좋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소금 많이 넣어서 이제 짭짤하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혼자 배출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몸에 칼슘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나가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뼈 건강에 중요하다는 칼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몸에 칼슘도 같이 배출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좋죠. 그리고 네. 아까 그 사례자분께서 뭐 우유도 많이 마신다는데 우유 좋습니다만 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유를 너무 즐겨 드시면 또 본인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체중이 슬금슬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아주 재미없는 답변이지만 소량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소금이 들어오면 칼슘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소금량을 줄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닭발량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쪄서 먹으면 되죠. 아, 쪄서 먹으면 네, 돼요? 다른 조리법을 해보시면 닭발이 아닌데 좋을 것 그거는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의 관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영상 보니까 실내에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계시더라고요. 실내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데 여기 박 교수님의 해답은 바른 자세로 타야 한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자전거는 체중 부하를 관절에 직접적으로 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안장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절 아픈 분들한테 이제 그 권하는 운동인데요. 그 하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을 많이 구부리면 이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좀 높이고 요새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의자처럼 타는 그런 그 실내 자전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적정한 강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냥 TV 보면서 옆에서 수다 떨면서 1시간 하고 땀도 안 나는데 운동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분만 좋은 거고 사실 한 20-30분 운동을 했으면 좀 땀이 나야 되고요. 다리, 허벅지 근육이 좀 팽팽한 느낌이 있어야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노약자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강도로 조금 오래 하는 것을 처음엔 권고하지요. 네, 헬스장 가보면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규환입니다. 오늘은 실내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방법과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실내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법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첫 번째, 안장의 높이를 알맞게 조절하라.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 안쪽에 충격이 가해져 슬개골 연골을 자극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페달을 밟은 발을 가장 아래까지 내렸을 때 무릎이 15도 정도로 살짝 굽혀지도록 안장 높이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페달을 밟는 발의 위치를 조정하라. 발을 앞쪽만 걸쳐서 페달을 밟으면 무릎 전방 앞쪽으로 많은 힘이 쏠리며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발등을 덮개 아래로 깊숙이 넣어 발 전체가 페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페달은 1초에 한 바퀴, 타는 속도를 조절하라. 땀을 내기 위해 마냥 빠른 속도로 타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1초에 한 바퀴를 돌리는 속도로 타야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운동 후 실시하면 좋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먼저 편하게 누운 뒤 다리를 90도로 굽힌 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목은 상체 쪽을 향해 뻗어주고요. 15초 버틴 후 다리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실내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법과 관절에 도움되는 운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전후 스트레칭까지 꼭꼭 챙겨서 올겨울 튼튼한 관절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